우리가 잃어버린 골목의 온도. 부재 담벼락 너머로 흐르던 찌개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의 안부. 제1장 저녁 6시 골목의 냄새. 저녁 6시가 되면 골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골목이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다면 저녁의 골목은 냄새로 채워졌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먼저 퍼져나왔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시작된 그 구수한 냄새는 담장을 타고 넘어 골목 저 끝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또 다른 집에서는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만으로도 누구네 집 저녁 메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 댁은 늘 고등어를 구웠고 이 사장 집은 매주 목요일이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동네 한의원 원장님 댁에서는 늘 한약 냄새와 함께 뭔가 담백한 국 냄새가 났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저마다의 집 냄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어 냄새다, 우리 집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자기 집 대문 앞에 멈춰섰죠. 그리고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엄마 나왔어. 라고 외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골목은 푸르스름한 어스름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직 가로등이 켜지기 전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시간. 담장 너머로 보이는 처마 끝이 검은 실루엣으로 변하고 골목길 바닥에 깔린 시멘트는 회색빛 융단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 위를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한 집 대문이 열리며 엄마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렸죠. 영희야, 어디 있어? 들어와. 준호야, 손 씻고 들어오너라. 엄마들의 목소리는 저마다 다른 톤과 높낮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걱정과 다정함이 섞인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골목 끝 담벼락에 기대 서서 그 풍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아이들이 골목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고 그 위로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골목은 살아있었습니다. 단순히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고 저녁 6시가 되면 가장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의 피로와 안도가 담겨 있었죠. 담장은 낮았습니다. 어른 키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죠. 그래서 담장 너머로 이웃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들,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아주머니의 뒷모습.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눠 가졌습니다. 아줌마, 간장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와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그럼요. 잠깐만요. 작은 그릇에 간장을 담아 담장 위로 건네주는 손. 받아드는 손.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은 단순히 간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이웃이라는 관계였고 우리가 같은 공간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설탕을 빌리러 가는 사람, 김치를 나눠주는 사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며 아이를 맡기고 가는 사람. 골목은 그런 교환의 장소였습니다. 물건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오고 갔고 웃음이 오고 갔고 때로는 고민과 한숨도 함께 나눴습니다. 어스름이 깊어질수록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따뜻한 백열등, 그리고 마침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 가로등은 나트륨 등이어서 주황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면 모든 것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 아래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땅 따먹기를 하거나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그저 돌멩이를 차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른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부채질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죠. 오늘 더웠죠? 그러게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긴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씨, 아이들, 동네 소식,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저녁 6시의 골목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체온처럼 따뜻한 온도였죠. 찌개 냄새가 그 온도를 높였고 엄마들의 부름이 그 온도를 유지했고 이웃들의 웃음이 그 온도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온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건네지는 간장 한 그릇, 저녁 메뉴를 마치는 놀이, 대문 앞에서 울려 퍼지는 엄마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방지하는 시스템, 고립을 막는 시스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정교했습니다. 누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대문 앞에서 크게 불러야 한다는 것, 담장 너머로 인사를 나눠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골목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눔의 가치, 이웃의 의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 그것들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저녁 6시의 골목에서 체득한 것들이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어둠이 골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집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같은 골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골목이 가장 골목다웠던 시간. 냄새와 소리와 불빛으로 가득 찬 그 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2장 평상 위의 공동체. 골목에는 평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냥 골목의 평상이었죠. 낮에는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나무판이 저녁이 되면 식으면서 은은한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른들은 저녁을 먹고 나면 하나둘 그 평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더우니까 나와서 바람이나 쐬자. 누군가 먼저 평상에 앉으면 곧 옆집 아저씨가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주머니가 수박을 들고 나왔죠. 커다란 수박이었습니다. 초록색 껍질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그날 낮에 시장에서 사온 수박. 이거 하나 먹어요. 아주머니가 수박을 평상 위에 올려놓으면 누군가 칼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상 위에서 수박을 잘랐습니다. 칼이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시원했습니다. 빨간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씨가 박힌 그 달콤한 과육을 어른들은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접시도 없이 포크도 없이 그냥 손으로. 수박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고 누군가는 그것을 웃으며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달아라. 그러게요. 올해 수박이 참 맛있네요. 우리 애들 줘야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 집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왔고 평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어른들은 수박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손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씨를 뱉으며 킥킥거렸고 서로 누가 더 멀리 씨를 뱉나 내기를 했습니다. 평상은 그렇게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앉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공간이었고 대화의 공간이었고 삶을 함께 견디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박만 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옥수수가 오고 갔고 어떤 날은 참외가, 어떤 날은 집에서 만든 부침개가 평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오늘 부쳐봤는데 맛 좀 봐요. 어머, 제가 어떻게 이걸 다 먹어요? 괜찮아요. 많이 만들었어요. 사양하는 말과 권하는 말이 오갔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먹었습니다. 평상 위에 놓인 접시를 중심으로 손이 오갔고 입이 움직였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나눔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박 한 조각, 부침개 한 장을 건네는 그 작은 행위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평상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초대받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요새 사업이 어때요?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글쎄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요. 힘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건네졌습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은 수박을 먹으며 힘내요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모였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시장 물가 이야기, 동네 소식.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네 딸이 대학에 붙었다더라. 누가 요새 아프다더라. 어느 집이 이사를 간다더라.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서로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알았습니다. 누가 몇 식구인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가 요새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냐고요? 때로는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는 때로 숨통을 조이기도 했죠. 내 일이 너무 쉽게 소문이 되고 내 실수가 너무 빨리 퍼져나가고 내 아픔이 너무 많은 사람의 화제거리가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양면의 칼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알아주는 사람도 바로 그 이웃들이었으니까요.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와주는 사람도, 내가 아플 때 죽을 끓여다주는 사람도, 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도 모두 그 평상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 위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일 할 일, 다음 주 약속,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상 위에서 부채질을 하며 수박을 먹으며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있어도, 도시의 불빛이 있어도 그때는 별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평상 주변에서 뛰어놀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별 이름이 뭐예요? 어른들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을 했죠. 저건 북두칠성이야. 저건 카시오페이야.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별을 보며 같은 밤을 나누며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러다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수박 껍질을 치우고 평상을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만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모레 저녁에도 이 평상 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요. 평상 위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아파트.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린 집들, 각자의 방에 갇힌 살들. 골목도 없고 평상도 없고 담장도 없는 곳. 좋겠네요, 아파트. 누군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파트로,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동네로. 골목은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평상에 모이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나누는 수박도 작아졌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도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길고 좁은 복도. 양옆으로 똑같이 생긴 현관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숫자로만 구분되는 집들.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러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아파트 건물뿐이었습니다. 냄새도 없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녁 6시가 되면 온갖 냄새가 뒤섞였는데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희미하게 무언가 냄새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집 냄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도 달랐습니다. 골목에서는 밥 먹어라 하는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는데 아파트에서는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벽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방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층에서 내렸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몇 호에 사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복도는 차갑습니다.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삑삑삑삑.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각자의 성으로 들어가는 소리. 저는 우리 집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골목에서는 늘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프라이버시라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생활을 간섭받지 않아도 되고 내 공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숟가락 개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무도 제가 힘든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칠째 밥을 굶어도, 제가 밤새 울어도, 제가 아파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문만 닫으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수박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박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꺼내 수박을 잘랐습니다. 쩍 소리가 났습니다. 빨간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상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함께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수박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분명 달았는데 예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골목? 평상? 낮은 담장? 아니,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함께였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걱정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아파트는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주었지만 동시에 함께를 앗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은 성이 되었습니다.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저는 가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벤치에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곧 일어나 각자의 동으로 돌아갑니다. 평상은 없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수박을 나눠 먹을 평상은 이 아파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둔 것이라는 것을. 프라이버시라는 명목으로,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서서히 성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골목은 불편했습니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내 일이 소문나는 것도, 내 실수가 금방 퍼지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고립으로부터, 무관심으로부터. 골목의 불편함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귀찮더라도 인사를 나누고, 번거롭더라도 음식을 나누고, 피곤하더라도 평상에 나가 앉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리합니다. 아파트는 정말 편리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오고, 보안도 철저하고, 난방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기뻐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 위의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수박을 나눠 먹던 그 밤들, 별을 보며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서로의 삶을 나누던 그 순간들. 모두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 저는 조금 놀랍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층에서 내리지만 그날 하루는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목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함께 산다는 것, 나눈다는 것, 서로를 돌본다는 것. 아파트에도 평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평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복도에서 조금 더 긴 인사를,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대화를,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평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엽니다. 다른 건물이 보입니다. 수많은 창문들이 보입니다. 각각의 창문 안에 각각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이, 희망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창문과 창문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도 되지 않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멉니다. 골목의 담장은 낮았습니다. 넘보려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벽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평상 위에서 나는 수박 한 조각. 그것이 그립습니다. 제3장 속도가 아닌 밀도의 공간. 큰 길은 빠릅니다. 차들이 쌩쌩 달려갑니다. 사람들도 빠르게 걸어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갑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도착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큰 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효율적일수록 좋습니다.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큰 길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골목은 달랐습니다. 골목은 느렸습니다. 좁았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없었고 굽이쳐 있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장에 핀 나팔꽃을 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놓인 화분을 보았습니다. 골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하얀 이불을 보았습니다. 골목은 디테일의 공간이었습니다. 큰 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골목에서는 보였습니다. 담벼락에 금, 시멘트 사이로 자라난 잡초, 낡은 대문에 페인트 벗겨진 자국. 그런 것들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 늘 골목길로 왔습니다. 큰 길로 오면 더 빠를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이 좋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들. 골목을 걸으며 천천히 되새김질했습니다. 골목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였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딱 생각하기 좋은 속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각도 한 뼘씩 나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골목 한가운데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멈추고 싶어서 멈췄습니다. 큰 길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큰 길 한가운데 멈춰 서면 뒤에서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서 있어요? 하지만 골목에서는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골목은 멈춤을 허락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속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되는 곳. 그것이 골목이었습니다. 골목에는 벤치도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를 낡은 나무 벤치.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진 그렇지만 여전히 튼튼한 벤치.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보면 계시고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물으면 그냥 앉아있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골목을 바라보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쬐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할아버지들은 골목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천천히 앉아 계시며 골목의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골목은 여전히 골목다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 다녀오니? 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했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아주머니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함께 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생각을, 저는 저의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목의 밀도였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관계. 매일 지나가며 눈인사를 나누고 가끔 말을 섞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골목은 밀도 높은 관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큰 길에서는 사람을 만나도 스쳐 지나갑니다. 부딪힐 듯 말 듯 지나가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냥 지나갑니다. 수천 명과 스쳐 지나가지만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골목에서는 달랐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비켜서야 했습니다. 좁았으니까요. 먼저 가세요.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그런 양보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다녀오니?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진짜 만남. 서로를 인식하는 만남. 당신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만남. 골목은 우리에게 느리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걸으라고 합니다. 빨리 달리고 빨리 도착하고 빨리 성공하라고 합니다. 느리면 뒤처진다고, 느리면 실패한다고, 느리면 도태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골목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옆을 봐도 괜찮다고, 멈춰서도 괜찮다고, 돌아가도 괜찮다고.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목표를 향해 달렸고, 30대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지키기 위해 달렸습니다.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 뒤에 무엇을 두고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골목을 그리워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골목, 옆을 볼 수 있는 골목, 멈춰 설 수 있는 골목. 속도가 아니라 밀도로 채워진 그 공간. 인생도 골목 같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큰 길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골목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것.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가는 길에서 만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골목을 걸으며 우리는 관계를 배웠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관계. 매일 만나서 인사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관계가 되는 것. 지금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좋아요를 누르고 순식간에 연결되었다가 순식간에 끊깁니다. 밀도가 없습니다. 골목 같은 관계가 그립습니다. 천천히 쌓이는 관계, 시간이 걸리는 관계, 불편하지만 진짜인 관계.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는 것, 가끔 안부를 묻는 것. 그런 소박한 관계. 골목에는 지름길이 없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여유를 배웠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발견을 배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늘 지름길을 찾습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쉬운 해답. 내비게이션이 최단 거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갑니다. 다른 길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름길이 있을까요? 사랑의 지름길이 있나요? 우정의 지름길이 있나요? 성장의 지름길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골목처럼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중년이 되어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불편함이 주는 다정함에 대하여. 골목은 불편했습니다. 좁았고 굽었고 때로는 막혔습니다. 빠르게 갈 수 없었고 효율적이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았기 때문에 서로 비켜서야 했고 그래서 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굽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했고 그래서 옆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돌아가야 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리함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서 이웃에게 간장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골목이 좁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했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다시 불편함을 선택하려 합니다. 가끔 큰 길 대신 골목길을 걷습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가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걷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르내리며 몸과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가끔 메시지 대신 직접 만납니다. 번거로워도 괜찮습니다.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골목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큰 길에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가니까요. 질문할 틈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골목에서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천천히 걸으며 멈춰 서며 돌아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골목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돌아가도 괜찮다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고 시행착오라고 그것도 여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골목을 그리워합니다. 물리적인 골목이 아니라 골목이 상징하는 삶의 방식을. 천천히 가는 것, 옆을 보는 것, 함께하는 것, 불편하지만 다정한 것. 세상은 우리에게 큰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골목을 기억합니다. 느리게, 다정하게, 함께. 골목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관계 맺느냐가 중요한 공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닐까요? 속도가 아니라 밀도로 채워지는 살. 제사장 마음속에 지어 올린 집. 골목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 골목은 이제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낮은 담장도 평상도 나무 벤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번호로만 구분되는 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골목이 있던 자리에 넓은 도로가 뚫려 있었고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 상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가 박 선생네 집이었고 저기가 김씨네 대문이었고 그 옆이 평상이 있던 곳이었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소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는 것을. 골목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녁 6시의 냄새, 평상 위에 수박,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던 벤치. 모두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골목이 아니라 골목이 가능하게 했던 관계의 방식이라는 것을. 느림, 다정함, 불편함 속의 온기. 그리고 그것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물리적인 골목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가르쳐준 것들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는 것. 숨을 고르는 것. 주변을 둘러보는 것.
급하게 목적지로 달려가는 대신 가는 길을 음미하는 것, 옆을 보는 것, 앞만 보지 않고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는 것,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거는 것, 나누는 것, 혼자 다 가지려 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는 것, 음식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 위에서 수박을 나누듯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는 것, 함께 앉아 있는 것,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할아버지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골목은 사라졌지만 골목의 정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큰 길에서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골목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화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식했다는 것, 같은 건물에 산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가끔은 복도에서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혹시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곳 아세요? 아, 저기 공원 있잖아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갑니다. 골목에서 그랬던 것처럼. 물론 옛날 골목만큼은 아닙니다. 서로의 숟가락 개수를 알 정도로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나눠 먹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 연결되려는 시도, 함께하려는 시도. 아무리 작은 시도라도 그것이 모이면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골목을 지었습니다. 물리적인 골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골목이 주었던 것들을 담은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천천히 걷는 여유가 있고, 옆을 보는 시선이 있고, 나누는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는 그 마음속 골목을 걷습니다. 실제로 어딘가를 걷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을 걷는 것입니다. 저녁 6시의 냄새를 떠올리고 평상 위의 수박을 기억하고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집니다. 외로움이 덜하고 불안이 줄어들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록 지금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골목이 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도 그런 골목이 있나요? 돌아가고 싶은 골목, 그리운 골목, 마음속에 간직한 골목. 어쩌면 골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일 수도 있고 동네 슈퍼마켓일 수도 있고 할머니 댁 마당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함께였다는 것, 외롭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었다는 것. 우리는 모두 그런 장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따뜻하게 했던 장소들을. 그 장소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속으로, 기억 속으로,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잃어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쌓아가는 것일까? 육체는 분명 쇠약해집니다.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골목도 평상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쌓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 여유, 통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골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상 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웃과의 짧은 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압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덧없고 모든 관계는 유한하고 모든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더 소중히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나누는 대화를,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언젠가는 이것도 추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골목이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움입니다. 저는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가는 길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옆을 봅니다. 앞만 보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나눕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합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풍요롭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골목을 키워갑니다. 새로운 기억을 더하고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고 새로운 온기를 쌓아갑니다. 과거의 골목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골목을 만들어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골목을 지으세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골목, 옆을 볼 수 있는 골목, 멈춰 설 수 있는 골목을. 그리고 그 골목에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앉으세요. 평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벤치에도 소파에도 바닥에도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누세요. 수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이어도, 이야기 한 토막이어도, 침묵의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나눔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골목은 사라졌어도 골목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골목 끝에 누가 서 있나요? 당신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그 골목 끝에는 누가 서 있나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옛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의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당신의 골목을 함께 걸어준 그 사람에게. 저의 골목 끝에는 할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벤치에 앉아 계시던 그 할아버지.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시간에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옆에 계셔 주셨던 분. 이제 그분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골목의 벤치에. 그리고 저는 가끔 그곳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그분 옆에 앉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골목의 온도. 그것은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기억 속 어딘가에 따뜻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온도를 기억하세요. 추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 온도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온도를 나누세요.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골목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각자의 아파트에, 각자의 방에,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리움을, 같은 온기를, 같은 기억을 간직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옆을 보세요. 멈춰 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기억이라는 것을. 골목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